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걷기는 시간과 공간을 새로운 환희로 바꾸어 놓는 방법이다. 걷기는 삶의 불안과 고뇌를 치료하는 약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걷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천천히 걷는 산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걸으면서 내가 깨어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요.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그 느낌도 좋고, 내가 걷는 속도, 내가 걸어가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때로 음악을 들으며 걷기도 하지만 제일 매력적인 걷기는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겁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뚜벅뚜벅 동네를 산책하는데요.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멈춰있는 시간이 참 많았잖아요. 그 멈춰있던 시간 동안 심신의 건강을 위한 저의 최선의 선택 역시 걷기였습니다. 그 당시 너는 언제 가장 행복해? 라고 누군가 저에게 질문했다면 아마도 산책하는 시간이라고 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처럼 걷기를 사랑하는 다비드 르 브루통의 걷기 예찬입니다. 2002년도에 출간된 걷기 예찬은 걷기의 바이블이라고 불릴 만큼 수없이 회자되고 있는 책인데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저자 다비드 르 브루통은 걷기 예찬 이후 1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또 잘 알려진 느리게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걷기를 권하는 책들이 많죠. 이 책은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걷기 그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걷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작가의 사유가 놀라운 책입니다. 걷기를 사랑한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다소 철학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단 한 페이지라도 천천히 시간을 들여 읽다 보면 더 진하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낭독으로 듣는 걷기 예찬,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 궁금한데요. 다비드 르 브루통의 걷기 예찬,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 발로 걸어가는 인간은 모든 감각기관의 모공을 활짝 열어주는 능동적 형식의 명상으로 빠져든다. 그 명상에서 돌아올 때면 가끔 사람이 달라져서 다급한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시간을 그윽하게 즐기는 경향을 보인다. 걷는다는 것은 잠시 동안 혹은 오랫동안 자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숲이나 길 혹은 오솔길에 몸을 맡기고 걷는다고 해서 무질서한 세상이 지어주는 늘어만 가는 의무들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덕분에 숨을 가다듬고 전신의 감각들을 예리하게 갈고 호기심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걷는다는 것은 대개 자신을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우리들의 발에는 뿌리가 없다. 발은 움직이라고 생긴 것이다. 우리 시대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걷기는 더 이상 장소 이동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아니지만 반면에 도보 여행, 트레킹, 걷기 동호회나 특히 콤포스텔라 같은 옛 순례길의 인기, 산책에 대한 되살아나는 관심 등 여가 활동, 자기 확인, 고요함, 침묵, 자연과의 접촉의 모색 등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나는 걷기에 관한 백과사전을 쓰거나 걷기의 사용법을 안내하거나
그것의 인류학을 기술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의도는 오히려 가슴 뿌듯한 기쁨을 안고 기꺼이 걷는 걸음에 대하여 얘기하는 데 있다. 만남과 대화를 가져오는 걸음, 시간을 음미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멈추거나 가던 길을 계속하는 그런 걸음 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즐거움회로의 초대일 뿐 잘 걷는 방법의 안내가 아니다.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그 고즈넉한 즐거움. 걷기는 세계를 느끼는 관능회로의 초대다. 걷는다는 것은 세계를 온전하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때 경험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돌아온다. 기차나 자동차는 육체의 수동성과 세계를 멀리하는 길만 가르쳐주지만 그와 달리 걷기는 눈의 활동만을 부추기는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목적 없이 그냥 걷는다. 지나가는 시간을 음미하고 존재를 애돌아가서 길의 종착점에 더 확실하게 이르기 위하여 걷는다. 전에 알지 못했던 장소들과 얼굴들을 발견하고 몸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감각과 관능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걷는다. 아니, 길이 거기에 있기에 걷는다. 걷기는 시간과 공간을 새로운 환희로 바꾸어 놓는 고즈넉한 방법이다. 간단한 산책이라 하더라도 걷기는 오늘날 우리네 사회에 성급하고 초조한 생활을 헝클어 놓는 온갖 근심 걱정들을 잠시 멈추게 해준다. 두 발로 걷다 보면 자신에 대한 감각, 사물의 떨림들이 되살아나고 쳇바퀴 도는 듯한 사회생활에 가리고 지워져 있던 가치의 척도가 회복된다. 자동차 운전자나 대중교통의 이용자들과는 달리 발을 놀려 걷는 사람은 세상 앞에 발가벗은 존재로 돌아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있음을 느낀다. 속담에서는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첫걸음이라지만 그 첫걸음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그 첫걸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동안 규칙적인 생활에 고즈넉함에서 뿌리가 뽑혀 예측할 길 없는 길과 날씨와 만남들과 그 어떤 다급한 의무에도 매이지 않는 시간표에 몸을 맡기게 된다. 들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의 저 발걸음의 리듬으로부터 친구도 가족도 멀어져 간다.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은 더욱 힘들어진다. 주저해왔던 일을 결행하기 위하여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길건 짧건 어느 한동안에 있어서 존재의 변화를 의미한다. 걷기는 집의 반대다. 걷기는 어떤 거처를 향유하는 것의 반대다. 우연히 내딛는 걸음걸음이 인간을 과객으로 길 저너머에 나그네로 변모시키기 때문이다. 그를 걷잡을 수 없는 인간으로, 집도절도 없는 인간으로, 구두미창이 닳도록 어느새 저만큼 떠나버린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사실 걷는 사람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다가 거처를 정한다. 걸어서 길을 가다 보면 시간의 길이에 대한 일체의 감각이 사라져버린다. 걸어서 가는 사람은 몸과 욕망의 척도에 맞추어 느릿느릿해진 시간 속에 잠겨 있다. 혹시 서두르는 경우가 있다면 오직 기울어가는 해보다 더 빨리 가야겠다는 서두름 정도이겠다. 그 시계는 시간을 꼼꼼하게 잘라 나누어 놓는 문화의 시계가 아니라 자연과 몸의 시계다. 걷는다는 것은 침묵을 횡단하는 것이며 주위에서 울려오는 소리들을 음미하고 즐기는 것이다. 고속도로변의 난간을 따라 혹은 국도변을 따라 거닐면서 가공할 기분 전환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걷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동차의 소음과 꽝꽝대는 카 라디오의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세상 밖으로 외출한 것이다. 그는 세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소로는 이렇게 쓰고 있다. 대기 속에는 바람에 울리는 자명근 같은 미묘한 음악이 가득하다. 허공의 저 높은 곳을 덮고 있는 아득한 국륙 밑에서는 선율이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울린다.
하늘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들의 귓가로 와서 쓰러지는 음악이다. 마치 대자연에도 어떤 성격이 있고 지능이 있다는 듯 소리 하나하나가 깊은 명상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 같다. 내 가슴은 나무들 속에서 수렁거리는 바람 소리에 전율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리멸렬한 삶에 지쳐있던 내가 돌연 그 소리들을 통해서 내 힘과 정신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침묵의 한가운데로 흐르지만 그 침묵의 배열과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때로는 그 소리들이 침묵의 존재를 드러내주고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어떤 장소의 청각적 질감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준다. 침묵은 감각의 한 양식이며 개인을 사로잡는 어떤 감정이다. 침묵을 만들어내는 것은 소리의 사라짐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자질, 공간에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의 가벼운 맥박이다. 보행은 가없이 넓은 도서관이다. 매번 길 위에 놓인 평범한 사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서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장소들의 기억을 매개하는 도서관인 동시에 표지판, 폐허, 기념물 등이 베풀어주는 집단적 기억을 간직하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볼 때 걷는 것은 여러 가지 풍경들과 말들 속을 통과하는 것이다. 걷기는 생각하는 훈련에는 더할 수 없이 좋은 한순간이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들이 보여준 수많은 강의들이 많은 산책과 길 가다 만난 사람들과의 우연한 대화, 그리고 발걸음의 리듬에 맞추어 거닐면서 전개된 논리들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작가들은 예외적인 혹은 규칙적인 산책을 통하여 자신들의 머릿속에 마련한 여백 속에서 자유로운 사색, 추리, 논증이 이루어지도록 맡겨둔 결과 얻게 된 혜택에 대하여 자주 말하곤 한다. 키에르케르고는 1847년 제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걸으면서 나의 가장 풍요로운 생각들을 얻게 되었다. 걸으면서 쫓아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생각이란 하나도 없다. 니체는 환희의 지혜의 한 아포리즘에서 이렇게 잘라 말한다. 나는 손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다. 내 발도 항상 한 몫을 하고 싶어 한다. 때로는 들판을 건너질러서, 때로는 종이 위에서, 발은 자유롭고 견실한 그의 역할을 당당히 해낸다. 차라투스트라에서 그는 이렇게 적는다. 심오한 영감의 상태. 모든 것이 오랫동안 걷는 길 위에서 떠올랐다. 극단의 육체적 탄력과 충만. 산책은 걷기의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형식이다. 산책은 규칙적으로 혹은 사정에 따라 우연히 실천하게 되는 개인적인 의식과도 같은 것이다. 혼자 혹은 여럿이서 하는 산책은 숨을 가다듬기 위한 시간을 길들이고 인간적인 높이에서 지각되는 어떤 세계를 기억하기 위한 휴식, 말, 혹은 목적 없는 거니름해로의 고요한 초대다. 독일의 철학자이며 칸트의 친구인 셀은 1802년 자신의 전공 분야와 일상생활을 서로 조화시켜 보려는 생각에서 산책을 하나의 예술로 간주하는 짧은 개론서를 썼다. 저자에게 산책은 육체적인 동시에 지적인 활동으로 감각과 정신의 각성을 전제로 한다. 산책은 친숙한 것에 낯설음을 고안해낸다. 산책은 디테일들의 변화와 변주를 민감하게 느끼도록 함으로써 시선의 낯설매 새로움을 가져다 준다. 걷는다는 것은 더위와 추위를, 바람과 비를 만난다는 것이다. 도시는 하루의 시간대나 계절에 따라 그리고 햇빛이나 소나기로 인하여 피로해지고 뜨거워지고 때로는 더욱 생기를 얻는 개인의 육체적 상태에 따라 피부의 변화무쌍한 촉감을 느끼게 한다. 길을 걷다 보면 세계가 거침없이 그 속살을 열어 보이고
황홀한 빛 속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는 어떤 개인적인 변신의 문턱 같은 것이다. 인간의 발걸음과 키높이에서 세계를 발견함으로써 그는 소용돌이 치는 사건들 속에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 길을 걷는 것은 때로 잊었던 기억을 다시 찾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리저리 걷다 보면 자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여유가 생기게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걷는 것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 트이고 추억들이 해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걷는 것은 죽음, 향수, 슬픔과 그리 멀지 않다. 한 그루 나무, 집 한 채, 어떤 강이나 개울, 때로는 오솔길 모퉁이에서 마주친 어느 늙어버린 얼굴로 인하여 걸음은 잠들어 있던 시간을 깨워 일으킨다. 걷기는 삶의 불안과 고뇌를 치료하는 약이다.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